첫 번째 항목은요. 황제 보석 취소입니다. 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 검찰이 좀 뒤늦게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뉴스를 짚어보시죠. 이게 병보석인데 얼마 전 어떤 방송 보니까 술 담배 막 하는 모습이 다 나왔죠. 그렇죠. 이 2012년 6월 달에 제출한 보석 사유서 이거를 보면은 간암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뭐 간이식 수술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. 최근 KBS 등이 보도한 바를 보면은 이 간이식 수술은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일같이 술집에 드나들고 담배를 뭐 하루에 2갑씩 피우더라. 또 떡볶이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뭐 필라테스 강좌도 수강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화제였죠. 네.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도 이제 이런 보도가 큰 겁니다. 애초에 보석이 8년 가까이 풀려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거죠. 법원이 제시한 병보석 조건은 애초에 집과 병원으로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뭐 보란 듯이 무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호진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소위 전관 변호사 이제가 포함된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결국 전관 예우에 의한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렇죠. 또 MBC 보도에 의하면은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불교계 인사와 함께 뭐 검찰 관련 인사를 접대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. 네. 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언론의 경우에는 애초에 보석 허가가 난 상황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점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? 이 보석이 허가된 이유는 미국 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된다 이 점이었는데요. 근데 미국에 가더라도 국내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뭐 간 이식을 더 빨리 뭐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호진 전 회장이 미국에서 뭐 14일가량 입원한 사실은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또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 6년 동안 뭐 간 이식 대기자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원래 위중한 사람부터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대기자 상태라는 거는 애초에 증상이 위중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. 네. 따라서 이 보석이 허가된 과정 자체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주장입니다. 그나저나 애초에 감옥을 가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? 이 섬유 제품을 뭐 세금 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 그리고 가족,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수법 이런 걸 동원을 해서 회사 돈 400억여 원을 횡령을 했고요. 그다음에 주식과 골프 연습장 등을 저가로 인수를 해서 회사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그런 혐의였습니다. 아하. 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포탈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최종 형량이 나왔어요? 이게 이제 계속 어디까지 범죄 사실을 볼 거냐 두고 다툼이 길어져 가지고 대법원만 2번 거치고 지난달 25일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. 이 파기환송심의 이 직전의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렇게 7년 8개월 재판 진행되는 동안 딱 63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것이고 또 그동안 재산은 뭐 한 10배 정도 늘어나서 2017년 기준에 1조 3천억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계속 법정에만 가면 뭐 재벌가 구성원이 휠체어 타고 큰 병에 걸려서 의식불명되고 이런 일이 자꾸 있는데 이젠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완전히 법 위에 군림했군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. 미사일 숨바꼭질입니다. 뉴욕타임스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영어 약자로 CSIS죠.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거대한 속임수에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예. 전후 맥락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밖에서 본 한국 코너에서도 잠깐 다뤄본 바가 있는데 우리 청와대도 해명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다 아는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결국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좀 오버한 겁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 때문에 과잉 보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 정보기관, 이 워싱턴 포스트 등도 미 정보기관이 이 삭간물 기지 등을 오랜 기간 관찰해 왔고 이들 기지에서 작은 변화만이 있을 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도 뉴욕타임스가 과장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정작 그 보고서를 쓴 사람도 뉴욕타임스 보도를 좀 뭔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 보고서 저자가 조지프 버뮤데즈 수석연구원인데요. 포린 폴리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뉴욕타임스 보도 과장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도 보고서 내용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내용도 북미 회담의 의제로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청와대가 설명하기는 그 문제가 된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었죠. 청와대가.
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의 보도에 의해서 이제 화제가 된 삭감몰 기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원래 파악이 돼 있었는데요. 예.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온 이후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다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도 내용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요? 그리고 이 CSIS의 보고서 실제 내용이 이제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. 여기는 이제 다른 미사일 기지들 얘기도 있어서 또 문제입니다. 그건 또 어떤 기지입니까? 이 미사일 기지들이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순서로 3개의 벨트에 나눠서 이제 배치가 돼 있다는 건데요. 이 1벨트에 단거리 미사일들이 배치가 돼 있고 2벨트에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들, 3벨트에 가장 사거리가 긴 이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배치가 돼 있다. 이런 얘기인데요. 예. 결국 이 삭감물 기지만 문제를 삼고 있는 보고서는 아닌 셈이죠. 더군다나 CSIS의 이제 빅터 차 한국 석자도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게 눈에 지금 띄는 상황입니다. 공격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?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서 뭐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향후에 신고에 포함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다라면서 어떻게 한국이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영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. 또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금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또 이 비판의 내용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. 네. CSIS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?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좀 검증을 소홀히 한 상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폐기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좀 이 대북 매파들의 경계심을 반영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. 따라서 최소한 괌이나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검증 대상에 좀 분명히 넣고 협상해야 된다.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여기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원래 일본이 주로 하는 주장이라는 거거든요. 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CSIS가 주요 후원자 중에 일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이 보고서 관련 논란이 북미 협상에 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까지는 있어서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북핵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뭐 중거리 미사일, 단거리 미사일까지 자꾸 논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다 결국은. 그렇습니다.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?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태평양 순방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뭐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 합의했다고 해서 또 상당히 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. 예.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었지만 이 내일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 만나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면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펜스 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. 그렇습니다. 예. 이 펜스 부통령은 계속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미 간 일치된 입장으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,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고요. 또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CSIS 전문가들 만나는 일정을 잡아놨다고 하고, 이 해당 당사자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 일정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.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뭔가 이번 기회에 교착 국면을 아예 해결하는 이런 계기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 여러 나라 정상들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이 CSIS랑 바로 직대입시키는 건 조금 무리 같아요. 그런 얘기도 뭐 CSIS는 있습니다. 뭐 그냥 민간 연구소니까.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합시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김민아 기자였어요.